우리가 앞에서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이 확률 분포를 좀 확장을 시켜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는 probability mass function PMF라고 하고, 두 번째 확률 밀도 함수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라고 하는데, 큰 의미에서는 그거를 크게는 뭐라고 하느냐, 전부 다 그냥 PDF라고 해요. 근데 이론적으로 조금 더 확장을 시키면 PMF하고 PDF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다른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산형 확률 변수에서 분포를 나타내는 것은 확률 밀도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고, 연속형 확률 변수에서 나온 것을 뭐라고 하냐?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 PMF와 PDF, PMF라고 하는 건 질량 함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산형 확률 변수에 대한 분포를 얘기하는 거고, 확률 밀도 함수라고 되어 있는 것 PDF는 연속형 확률 변수에서 이야기하는 분포를 얘기한다. 그런데 통칭해서 전부 다 뭐라고 하느냐? 그냥 PDF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결국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주면 가장 먼저 나오는 확률 분포가 정교 분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교 분포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좀 하도록 하고, 좀 이 정교 분포에서 확률 밀도 함수에서의 정교 분포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는 뭐냐? 요 각각은 확률이에요. 자, 이게 x. 어떤 변수가 있는데, 그 연속형 확률 변수가 있어요. 연속형 확률 변수가 있는데, 뭐 쉬운 거 합시다. 고등학교 때 확률 통계에서 나오는 것 중에 어느 남자 고등학교에 학생이 1000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1000명의 학생이 있는데 평균이 170이고 표준 편차가 10cm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학생들을 표본 공간의 데이터로 따져보면 첫 번째 학생부터 1000번째 학생까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학생들의 키가 있는데, 이 키를 어떻게 하냐? 그냥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키 순으로 정렬할게요. 가장 적은 학생이 있겠죠. 150cm다. 뭐 152cm다. 그 다음에 뭐 197cm 이런 형태가 나올 거예요. 이때 그 학생들의 키가 있는데 170cm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170cm인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세 명, 여러 명 있겠죠. 그럼 이 170cm가 나올 확률이 있겠죠. 그럼 거기가 여기예요. 이게 높이가 뭐냐? 확률입니다. 키가 170cm 나올 확률. 그래서 그럼 여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170cm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180cm고, 여기가 190cm가 되겠죠? 그러면 180cm가 나올 확률이 있겠죠. 요 높이 하나하나는 확률이 되는 거고, 확률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더하면 얼마가 돼요? 이거는 전사상이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죠. 1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떻게? 170cm일 확률은 얼마가 될 거예요. 그럼 이 각각의 확률, 즉 152cm인 사람의 확률, 153cm인 확률, 154cm의 확률이 있겠죠. 이 확률을 규칙을 찾아봤더니 이러한 규칙이 있더래요. 이러한 규칙. 자, 예를 들어서 뭐냐? 그대로 놓을게요. 자, 어떤 학생이 152cm일 확률은 얼마냐? 평균이 얼마예요? 170이라고 했었죠. 근데 제곱해줘. 근데 표준 편차가 얼마? 10cm라고 했으니까. 근데 지수 여기 나오고,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돼요? 루트 2파이가 되고, 여기는 곱하기 파일은, 그럼 이게 얼마가 돼요? 이게 확률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규칙을 찾아낸 거예요. 학자들이. 그래서 요게 그럼 각각이 뭐예요? 요게 각각의 확률이 되겠지. 근데 요것을 뭐처럼 표시했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것처럼. 함수처럼 표현해도 했죠. 함수처럼.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확률 밀도 함수예요. 근데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각각의 확률값 x의 값들을 각각을 전부 계산해서 그래프를 표현해 봤더니 이러한 모양이 나오더래요. 이런 모양이 나오더래요. 자, 그때 이 정규 분포는 세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평균. 우리가 얼마였어요? 170cm 있죠. 170cm 평균에서 확률이 제일 높았더래요. 두 번째, 왼쪽과 오른쪽이 같더래요. 좌우 대칭이 되더란 얘기죠. 좌우 대칭. 두 번째, 평균에서 아까 170cm, 표준 편차가 10cm인 정균포라고 했죠. 평균에서 표준 편차만큼을 빼줘요. 그럼 얼마야? 160이 되겠죠. 그 다음 더해줘요. 그러면 180cm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 160cm인 확률이 있을 거예요. 180cm가 나올 확률이 있을 거예요. 이 확률이 있을 건데 얼마인지 몰라. 아직까지는 모르는데 160에서 180cm에 들어있는 이 확률 전체를 따져보니까 이 전체가 얼마가 나오더라? 0.683이 나오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까 1000명의 학생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1000명의 학생 중에서 몇 명은 683명은 키가 얼마다? 160cm에서 180cm 사이에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또 표준 편차만큼을 2배를 해줘요. 그럼 여기가 2배 이렇게 되겠죠? 150cm. 그 다음에 190cm가 되겠죠? 이때 여기 면적은 얼마가 되느냐? 0.954가 돼요. 95.4%는 이 사이에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확률 밀도 함수가 뭐라고 하느냐? 일반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모양은 분포라고 얘기하고 일반적이라는 영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정규 분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률 밀도 함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확률 밀도 함수가 뭐냐?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예요. 그리고 이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원래부터 연속형 변수인 데이터에서 뭐를 찾아요? 확률 변수를 연속형 변수에서 이 각각 152cm, 150cm, 3cm, 154cm인 확률을 정의를 하면 이걸 확률 변수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뭐라고 한다? 연속형 확률 변수라고 한다. 연속형 확률 변수다. 그 연속형 확률 변수 각각의 확률값이 있고 이 확률값에서 어떤 규칙을 찾아 주었는데 그 규칙을 함수식으로 표현했는데 이런 함수식으로 표현할 때 이런 걸 뭐라고 하냐? 확률 밀도 함수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지금은 이런 함수가 나왔지만 뭐 다른 거에서는 함수식이 뭐 이게 아니 다른 게일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 그죠? 그랬을 때 그 중에서 이러한 확률 밀도 함수를 그래프로 표현해 주면
이런 그래프 모양이 나와지는 거고, 이 확률 밀도 함수의 성격을 규명을 해보니까 첫 번째 평균에서 제일 높고, 두 번째 좌우 대칭이고, 세 번째 평균에서 표준 편차만큼을 더하고 빼주고, 평균에서 2배만큼 표준 편차를 빼줬을 때 어떤 규칙이 있었을 때,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확률 밀도 함수를 뭐라고 한다? 정규 분포라고 한다. 다음 시간에 정규 분포에 대한 얘기를, 연속형 확률 분포 중에서 정규 분포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테니까 그때 정규 분포에 대한 얘기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포 모양을 따질 때 우리 뭐라고 하냐? 요 데이터는 그래서 요거의 확률 변수는 뭐를 따른다? 정규 분포다 해서 약자로 n을 써요.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요게 물결을 딱 치면 이 확률 변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시를. 그래서 표시를 할 때 이거 요 확률 밀도 함수가 뭐를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앞에를 잠깐 살펴보면 연속형 확률 변수에서 무엇을 만들어요? 확률 변수를 만들어줘요. 확률 변수를 만들어줘요. 이때 만들어진 확률 변수를 연속형 확률 변수라고 얘기해주고, 이 확률 변수가 어떠한 함수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함수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 연속형 연속형 변수에 대한 밀도 함수다라고 해서 확률 밀도 함수라고 이야기해 준다. 자,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느냐? 지금 표현한 여긴 뭐예요? 표본 공간 샘플이죠. 그래서 여기 데이터가 몇 개요? 1000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그럼 이때 확률 변수인 x들을 생각해 주면 얘네들은, 그래서 키가 아까 150, 152 이렇게 나온다고 했었죠? 그럼 여기 전체 몇 개일까요? 자, 표본이 1000개의 데이터가 있었어요. 이때 여기에서 x는 변수죠. 근데 여기서 x는 이제 확률 변수예요. 그러면 이 변수 x는 총 나올 수 있는 게 몇 개냐? 1000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확률 변수 x는 이게 몇 개? 1000개가 나올 거냐? 모르죠. 1000개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왜? 여기에 변수에서 152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을 수도 있지만 두 명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서 152라고 하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두 명이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확률 변수라고 하는 것에서는 표본에 있는 x의 개수하고 다를 수 있다. 작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이 1000개가 된다라고 하면 확률 변수 x는 1000보다 작아질 수 있다라는 거, 연속형 변수에서. 그리고 이것들, 즉 각각의 x 값들에 대해서 확률을 계산해주고 그 확률을 그래프로 표현했는데 이 그래프 표현된 것이 어떤 규칙이 나와진다라고 하면 이 규칙에 만들어진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천 개의 표본이 있고 값들이 1000개의 값이 있는 연속형 변수다라고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 연속형 변수로
확률 변수를 만들어 줬고 확률 변수로 만들어 줬는데 이 확률 변수를 만들어서 첫 번째 값의 확률, 두 번째 값의 확률, 마지막 값의 확률이 있었다. 그리고 이 확률로 x 값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마지막 값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의 이 확률을 그래프로 표현했더니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럼 이런 모양이 나왔으면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는 어떤 함수식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없을까요? 만들 수 없겠죠. 그러면 얘는 뭐야? 확률밀도 함수가 없는 거야. 자, 얘는 뭐예요? 연속형 변수. 요거는 연속형 확률 변수. 그래프를 표현했고 연속형 분포가 되는데 이 연속형 분포에 확률 밀도 함수가 존재할 거냐?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할 거냐? 어떤 규칙이 있는 확률 분포만 찾아볼 거예요. 가장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다? 정규 분포. 그럼 정규 분포에 확률 밀도 함수가 존재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모양 자체가 이런 모양을 띠고 있으면 얘는 정규 분포가 아니죠. 명확히 아니야. 그럼 이것에 해당되는 어떤 확률 밀도 함수가 있을 거냐는 얘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양을 띠는 확률 밀도 함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어요. 확률 밀도 함수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어떤 게 있느냐? 첫 번째 포화성, 두 번째 음이항, 세 번째 감마라고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양 자체는 이런 모양을 띠는 확률 분포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럼 이 확률 분포에서도 어떤 확률 밀도 함수도 있겠죠. 아까 정규 분포를 했듯이 이런 식의 어떤 식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럼 이때 요 정규 분포를 띠는 확률 밀도 함수는 어떤 변수였어요? 연속형 확률 변수였고 그러면 이거 뭐예요? 연속형 변수였다고요. 연속형 변수였어요. 자, 그런데 이 포화성과 음이항은 정확히 따지면 확률 질량 함수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확률 변수가 이산형 확률 변수. 그리고 이산형 확률 변수이면 여기에 대한 변수들이 뭐가 되겠어요? 범주형 변수가 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교통사고 건수. 교통사고 건수. 자, 그러면 여기서 로우 데이터를 생각을 해줘야 돼요. 로우 데이터를 애초에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만약에 이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게요. 교통사고가 났다, 안 났다, 안 났다, 안 났다. 이런 식으로 되면 이 확률 변수는 어떻게 해요? 교통사고의 건수가 되겠죠. 0건, 1건, 1000건. 그리고 그때 확률들이 나올 거고. 이렇게 나오는 분포 모양이 뭐가 되느냐? 포화성 분포, 음이항 분포가 되는 거예요. 자, 로우 데이터단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무엇을 고민했냐면 이 데이터들은 뭐냐? 1년 동안 모든 것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이런 식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보통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은 대부분 교통사고 건수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자 볼게요. (2022년 1월 달에 1월 1일에 교통사고 건수, 1월 2일에 교통사고 건수,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12월 30일에 교통사고 건수가 있어요. 그러면 1월 1일에 한 건 나왔고, 1월 2일에 3건 나왔고, 어느 날 0건 나오고, 어느 날 7건 나왔고, 어느 날 4건 나왔고, 2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이 변수는 뭐가 돼요? 연속형 확률 변수죠. 연속형 확률 변수죠. 이때는 연속형 변수예요. 연속형 변수이고, 그리고 연속형 변수에서 나온 확률 변수는 0, 1, 2, 3, 4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 뭐야? 연속형 확률 변수죠. 이 연속형 확률 변수로 그래프를 표현했는데 이런 모양을 띄었어. 이런 모양을 띄었어.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은, 그러면 이건 뭐예요? 확률 밀도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큰 의미에서는 뭐냐? 질량 함수라는 걸 안 쓰고 밀도 함수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띄는 게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 포화성하고 음이항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포화성하고 음이항의 확률 질량 함수 또는 확률 밀도 함수는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 로우 데이터에 있는 이 변수의 데이터들은 카운터블한 변수예요. 즉 뭐냐? 셀 수 있는. 즉 뭘로 되어 있는? 빈도로 되어 있는 것들. 빈도로 되어 있는, 정수죠? 빈도로 되어 있는 것들의 분포 모양이 이런 모양을 띄었을 때 이것은 포화성 분포하고 음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또 그러면 같은 모양인데 두 분포에 보여서 뭔 차이가 있겠죠. 그 얘기는 나중에 분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감마 분포는 뭐냐? 감마 분포는 여기 있는 요 값들이 뭐냐? uncountable, 셀 수 없는, 가장 대표적인 게 실수예요. 셀 수 없는 거로 되어 있을 때는, 셀 수 없는 데이터로 되어 있을 때 확률 함수가 있고, 확률 변수가 있고, 이 확률 변수로 확률 밀도 함수를 했을 때 이런 모양을 띄었을 때 그때 모양이 뭐냐? 감마 분포가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엄격하게 따지면 포화성하고 음이항은 이산형이 될 수도 있고 연속형이 될 수도 있어요. 감마는 무조건 연속형이고, 이런 거 외에도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다. 확률 질량 함수에서 대표적인 것들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책에서만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세는, 동전이 앞면이냐 뒷면이냐. 그러면 동전을 10번 던졌을 때, 아니 1000번 던졌을 때 1000번의 시행을 했을 때 앞면이냐 뒷면이냐를 이야기를 해봤더니 범주형 변수이고, 이것에 앞면이 나온 횟수를 이야기하면 앞면이 나온 횟수가 0번부터 1000번까지가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그때의 확률이 나올 거고, 이 확률을 이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산형 확률 변수라고 얘기하고, 이 이산형 확률 변수가 어떤 모양을 띠느냐? 가장 대표적인 모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모양이 있어요. 뭐예요? 0부터 1000, 즉 앞면이 0번 나올 가능성하고 1번 나올 가능성, 2번 나올 모두가 똑같죠. 이런 모양을 띌 수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균등분포.
유니폼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2, 4년 확률 분포에서도 PMF가 어떤 모양을 띠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확률 밀도 함수냐 확률 질량 함수의 함수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좀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뭘로 표현해 주면, 그래프로 표현해 주면, 확률 분포로 표현해 주면 그 분포의 모양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를 마치도록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나가서 각각의 확률 분포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연속형 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들을 살펴보고 2, 4년 확률 분포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까지는 기본 이론적인 개념이 되는 거고요. 이제 통계라고 하는 부분으로 확률 분포에서 발전을 시킬 거예요. 발전시킬 때 기본적으로 통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정규 분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본에 있는 데이터가 어떤 모양을 띠고 있다? 정규 분포한 모양을 띠고 있다. 이랬을 때의 모집단을 추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시작이 될 거예요. 그 얘기를 할 거고, 이 정규 분포를 하면서 첫 번째 배우는 것이 있어요. 뭐냐? 표준화. 이 표준화라고 하는 것. 그래서 표준화한 확률 변수를 표준화한 것을 그럼 표준화 확률 변수가 되겠죠? 표준화된 확률 변수가 일반적인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를 띠면 표준화된 확률 변수가 되는 걸 뭐라냐?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해요. 그래서 이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한 얘기들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까지 해서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